139페이지 5번 유리함수 문제 하나를 빼고 해설을 했더라고. 그래서 요거 해설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무리함수에 있는 세 문제 해설을 할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문제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방식을 알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만 알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무슨 말이야? 이러면 이제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자, 문제 보시면 자, 먼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입니다.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야. 이때 최종적으로 f5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결국 저 이차함수 fx를 완성하시오가 문제였겠죠. 그래서 fx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힌트를 줬는지 봤더니 x가 5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이런 gx가 있대. 그러면 이상하지? f 구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g야. 그러면 우선 우리는 요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야. 그럼 주어진 gx는 실제로 점근선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이야? 5, 1이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몇이야? 1 플러스 5분의 2니까 실제로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라고. 그런데 이 gx를 다 사용하지 않고 어디만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5보다 작은 쪽. 그래서 요 하얀색 부분에 gx 그래프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gx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됐죠? 자, 그 다음 줄. 이때 3보다 작은 t에 대하여 x라고 하는 정의역의 범위가 t에서 t 플러스 2까지 자른 거야. t에서 t 플러스 2까지 잘랐어. 요 t는 3보다 작은 어떤 숫자인 거고, 잘랐을 때 f의 gx 이런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 요 정의역을 요 함수에 의해서 잘랐다고. 잘랐을 때 생기는 최소값. 그 최소값을 ht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이해를 잘 해서 가족권까지 읽으면 사실 이 문제 끝이에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봐. 일단 이렇게 생긴 합성함수가 있지. 이렇게 생긴 합성함수의 겉함수, 즉 진짜 함수는 이 f라는 이차함수야. 이 이차함수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정의역을 의미하는 속함수, 요건 gx야.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요 gx가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x를 t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 잘랐을 때 요 gx가 몇이냐에 따라서 f의 정의역이 결정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이런 gx가 있어. t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 자를 거야. 그러면 t라고 하는 건 3보다 작은 값이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보시다시피 gt가 gt 플러스 2보다 작죠? 왜? g라는 함수는 x가 5보다 작을 때 증가함수니까. 다시 요 g라는 함수는 내가 t에서부터 t 플러스 2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t 플러스 2까지 자르게 되면 g의 결과값은 gt 값이 더 작고 gt 플러스 2 값이 무조건 더 커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x의 범위가 t 이상 t 플러스 2보다 작게 되면 gx라고 하는 함수값은 몇보다 커? gt보다 같거나 크고 gt 플러스 2보다 같거나 작은 수가 됐을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요 gx 얘 이상 얘 이하인 이 gx가 내가 원하는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지. 이때 gt와 gt 플러스 2는 몇인지 몰라요. 확실한 건 1보다 크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한 값은 몇인지 몰라.
얘가 1보다는 큰데 정확한 값은 몇인지는 모르고 그것을 정의역으로 하는 F함수.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즉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의 범위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럼 잘 봐봐. 이제 한 방에 딱 가는 거야. 잘 봐. 이러한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fx가 있어.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른 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렸니? GT에서부터 GT 플러스 2까지 자른 거지. GT가 어딘지 모르겠고 GT 플러스 2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함수의 최소값은 언제예요? 이때가 최소인 거죠. 다시요. GT가 어딘지 몰라. GT 플러스 2가 어딘지 몰라. 잘랐어요. 됐어? 그럼 언제 최소가 되는 거죠?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F라는 함수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게 최소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거 색깔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GT야. 여기까지로 잘랐어. 그럼 언제 최소가 되죠? 요 최소값을 품고 있다면 얘가 그냥 최소인 거예요. 다시요. 내가 만약에 요 하얀색 GT에서부터 GT 플러스 2까지 잘랐어요. 그럼 언제 최소죠? 역시나 이 값이 최소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얘가 최소가 아니라 얘가 최소가 된다고.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최소값을 HT라고 하겠다. 근데 그 최소값 HT는 어떻게 된다? 이게 최소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F의 GT 플러스 2. 여기 녹색 보실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게 되면 F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거. F, G의 T 플러스 2. 걔가 최소가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빨간색처럼 자르게 되면 언제 최소죠? 즉 F에다가 정역 대신에 G의 T 플러스 2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된다고. 이때가 최소가 된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구간을 이렇게 잘랐는데 구간 사이에 최소값이 F의 최소값이 있는 경우 그때부터는 계속하여 언제 최소가 돼요? 꼭지점의 Y축 좌표로 최소가 되는 거죠. 계속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T가 1보다 작을 때까지는 얘가 최소인데 T가 1을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6이라는 계속해서 일정한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6의 정체는 뭐죠? 그렇지. 요 F라는 함수의 꼭지점의 Y축 좌표. 즉, 이 최소값. 얘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6 이렇게 생겨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랐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랐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랐을 때 계속해서 최소값이 몇이 되겠어? 6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몇을 기준으로 그것이 구별되느냐 t가 몇일 때? 1일 때를 기준으로 최소값이 되는 위치가 f의 gt 플러스 2에서 6으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럼 t 자리에 몇 넣는 거? 1 집어넣는 거. 여기까지 돼? 여기다가 t 자리에 몇 집어넣는 거? 1 집어넣는 거. t 자리에 1 집어넣으시면 뭐가 되죠? f의 g3. 이 최소값이 t 자리에 1 넣은 거 이게 몇이어야 된다? 이게 6이어야 된다. 이런 소린 거야. 그러면 G3은 GX의 X자리에 3 집어넣은 거니까 실제로 G3이 1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몇이죠? 인가요? 그래서 얘가 몇인 거야? F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돼? 기다려봐.
기다려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t가 몇일 때? 1일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른 이 마지노선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여기까지 돼? 여기가 g의 몇인 거야? 3이 됐던 거야. 그래서 얘가 몇이다? 2다. 이런 소린 거예요. 아! 끝. f라는 함수는 꼭지점의 x축 좌표, 걔가 몇인 거고 y축 좌표가 몇인 거다? 6인 거다. 이런 소린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f라는 함수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몇이 양수인 건 알지만 몇인지는 모르고요. 꼭지점의 x, y축 좌표가 나왔으니까 p의 x-2의 제곱에 플러스 u. 이렇게 fx를 쓸 수가 있는 거죠. p만 구하시면 5 집어넣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p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 조건을 하나 더 줬어요. 그래서 나 조건에 의해 h-1. 그럼 h-1은 마이너스 1이 요 위의 범위를 만족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f g의 몇이야? 1인가? 이게 몇이라고? 7. 그럼 g1은 gx의 x자리에 1 집어넣은 거니까 f에 가로 열고 1 빼기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2. 얘가 7. 그러니까 f 계산하면 2분의 3인가? 얘가 7이다. 그래서 f 2분의 3은 2분의 3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p에 2분의 3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6이 7인 거니까 p에 속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은 1이다. 그래서 p가 몇이다? 4다. 그래서 함수 fx는 4의 x-2의 제곱 더하기 6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f5는 5 집어넣어서 4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플러스 6. 그래서 36 플러스 6이 되어 정답은 42라고 정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정답은 42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물론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무리함수까지 진도가 다 끝나 있는 상태니까 순열가조화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복습을 시킬 때 이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들은 역시나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잠깐만 점검하고 요거 정리합시다. 우선은 요것의 의미가 뭐였죠? 우리가 항상 시험 보러 들어갈 때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 이 문제의 포인트와 각각의 포인트가 되는 것의 의미는 이미 아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야. 요게 뭘 의미했어요? 결과적으로 요 fx의 꼭지점의 y축 좌표. 주어진 h라는 최소값은 몇을 기준으로 구별되었는데 1을 기준으로 구별되었는데 위에 시다가 1 집어넣은 요 정의역, 즉 f 몇? f3. 그 f3이 뭘 의미한다? 꼭지점의 x축 좌표를 의미한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연습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리함수 사실 1등급 도전 해설이었어요. 알겠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8페이지. 자, 무리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리함수 3문제 있거든. 자, 그 중에 1번입니다. 문제 굉장히 간단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조건 다 줬고요. 간단하게 문제 보시면, 함수 fx는 0 이상일 때는 루트 x,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이야. 이 문제가 쉬운 건, 요 두 함수의 관계가 뭐죠? 역함수 관계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완전 개 쉬운 거야.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역함수가 아니 되게 하거나 역함수 관계인 두 함수를 이동시켜서 문제를 내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훅 올라갈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연습을 시킬 거야. 지금 문제는 역함수 관계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 쉽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이때
다음과 같은 직선이 있고요. 그 직선의 교점까지도 나보고 구하게 안 시켰어. 다 줬지? 그럼 학교에서는 난이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 교점을 안 줘. 그러면 우리는 얘와 얘와 방정식 풀어서 교점, 얘와 얘와 방정식 풀어서 그냥 교점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학교에서는 요거를 안 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준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까지 친절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4, B점의 좌표는 4,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럼 잘 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이 곡면의 넓이가 궁금하지? 그럼 곡면의 넓이가 요거 딱 똑 띄어다가 똑 붙이면 똑 띄어다가 똑 붙이면 붙겠다. 이 느낌은 드는데 정확한 근거를 들자고. 한번 잘 볼래? 여기 한번 봐봐. 여기 4,2지. 여기 0,0, 0,0이야. 요 0,0은 요 무리함수의 시작점이고 4,2는 무리함수 위의 점이지. 연결했어. 그 선분의 길이는 몇이지?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래서 얘가 루트 21. 이해가 가? 자, 다시 여기 한번 볼래? 여기 0,0 있지? 여기 A라고 하는 마이너스 2,4 있지? 이 0,0은 이 2차 함수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꼭지점 역할을 하는 거 맞아? 2차 함수의 꼭지점 역할을 하는 놈은 무리함수의 무슨 역할을 한다? 시작점의 역할을 한다. 왁구가 맞죠?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마이너스 2,4는 현재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인 건 사실이야. 이때 요 점이랑 당장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없어. 알겠니? 그런데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 그 선분의 길이를 구해보니까 그 길이가 어떻게 돼? 역시나 루트 20으로 똑같지. 자, 그럼 정리해보면 요 원점은 무리함수의 시작점과 B점은 무리함수 위의 점. 다시 요 2차 함수로 보면 원점은 2차 함수의 꼭지점과 2차 함수 위의 점인 거야. 이때 선분 연결하고 선분 연결했을 때 그 두 선분의 길이가 어때? 같지? 그러한 이유로 내가 구해야 되는 곡면의 일부인 이 곡면의 넓이와 지금은 스케일이 맞지 않지만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요 곡면의 넓이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똑 띄어다가 이쪽에다가 붙이면 꼭 맞는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는 뭐야?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얘는 곡률이 같잖아. 그래서 역함수 관계함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쉬운 거라. 곡률이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만 사실상 그래서 구하면 됐던 거야. 이게 그냥 느낌적으로 잘라서 붙이면 되겠지? 이렇게 느낌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정확한 이유, 함수 위의 점들의 관계, 그것을 생각해 가면서 점의 좌표를 구하셔야만 될 겁니다. 학교에서는 변형할 거거든. 곡률이 다르면 절대 못 푸는 거 아니에요? 곡률이 다른 건 못 풀지만 곡률이 같은데 이동시킨 형태로 문제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시킬 거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세 점에 대한 삼각형 넓이 구하시오가 문제고 세 점의 좌표가 너무나도 이쁘고 하필이면 0,0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신발끈 공식 쓰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0,0 마이너스 2,4 4,2 0,0 자, 곱하시면 몇만 남아요? 마이너스 4 곱하시면 몇 돼요? 16. 그래서 두 개를 뭐 해서? 빼서 절대값. 그래서 여기다가 몇 배?
2분의 1배. 그래서 얘가 절대값 마이너스 20이니까 그냥 20이었겠죠? 그래서 정답은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잘 정리해서 느낌으로 풀지 마시고 나중에 이동한 것까지 감안하면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정리하세요. 자, 우리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39페이지 6번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지금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곡선이 있고 요것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 구하시오가 문제야. 그러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 곡선이 있었을 때 두 곡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눈치채기가 쉽니? 어렵지.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은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나 이거 이렇게 낼 것 같아. 실제로 이렇게 두 곡선을 주게 되면 K가 0이 아니면 두 개의 무리함수가 나오는 거고 두 무리함수는 이따가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기억에 의해서 원점 대칭 관계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만 쓰여져 있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나라면 이 문제를 그대로 차용하되 보기 문제로 내지 않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대로 문제를 뽑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에도 그냥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아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비교해 볼게. 내가 아는 정보는 두 곡선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비교해 볼까? 자, 두 개의 곡선은 원점 대칭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결국 위에 걸 원점 대칭 이동하면 아래 것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알아보기 위해 위에 것을 원점 대칭 이동하자. 그리고 원점 대칭 이동은 잘 아시다시피 x랑 y만 자리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리가 아니라 부호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랑 y랑 부호를 바꿔보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게 뭐라고? 이거 원점 대칭 이동한 거. 그게 이거랑 똑같냐고 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정리합시다.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y는 루트 마이너스 kx 더하기 2k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일단 두 곡선이 원점 대칭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은 K가 음수일 때 두 개의 곡선은 한 교점에서 만납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 니은 보기만 풀 거라면 뭐라고? 니은 보기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다면 K가 음수일 때 라고 가정한 거지. 그냥 K 자리에 몇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비교하는 게 훨씬 빨라. 근데 우리가 지금은 니은 보기만 하자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풀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위에 게 됐든 아래 게 됐든 아무거나 하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저는 위에 거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자, 위에 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제곱근 안에 있는 식을 k로 묶으면 k에 x 더하기 2 플러스 4 이런 무리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고. 자, 시작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죠? 마이너스 2,4지. 그래서 마이너스 2,4를 시작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라는 거야. 집중. 요 K가 지금 무슨 수라고 가정했죠? 음수라고 가정했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점근선의 X축 기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셔야 되고요. 제곱근 앞에 뭐가 붙었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점근선의 Y축 기준 어느 쪽에다가? 아래쪽에다가 그래프가 그려지셔야 되겠죠? 다시 이것이 음수니까 왼쪽으로, 이것이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너의 그래프는 무조건 어떻게 그려진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K가 음수면 너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아래의 그래프도 바로 그릴 수 있지. 왜? 기억에 의해서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시작점은 몇 컴마 몇이 됐을 거고 2 컴마 마이너스 4가 시작점이 됐을 거고 원점 대칭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졌겠죠. 그러니까 두 함수는 맞나요? 안 만나지? 그래서 교점이 하나다가 틀렸던 겁니다. 그러면 K가 음수면 보시다시피 두 함수는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럼 K가 0이면 기본적으로 이 함수들이 무리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문제에서 K가 0이 아니다라고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경우가 살았죠? K가 양수인 경우가 살았죠? 그 양수인 경우로 디귿 보기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디귿 보기 갈게요. 자, 디귿. 두 개의 곡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기본적으로 디귿 보기를 만족하려면 K는 일단 무슨 수여야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K가 양수인 상황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잘 보세요. 자, 아까처럼 요 위에 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위에 거의 시작점의 좌표는 저 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시작점은 몇 컴마 몇이죠? 마이너스 2 컴마 4인 건 변함이 없죠? 근데 K가 양수예요. 이게 양수니까 어느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휙! 앞에 여전히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어느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겠어요? 휙!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그래프는 너를 시작점으로 하여 예를 들어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 그래프, 즉 이 그래프는 시작점이 몇 컴마 몇이 되겠어요? 2 컴마 마이너스 4를 시작점으로 하여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휙!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보시다시피 K가 양수라고 해서 무조건 교점이 두 개가 생기나요? 그건 아니죠. 맞아?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밖에 안 돼. 이해가 가? 그러니까 교점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첫 번째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을 때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전히 교점은 안 생기지만 점점점 교점이 생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럼 찾아봅시다. 첫 번째 그래프의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K 값의 차이가 있는 거죠. 즉, 우리는 그런 걸 배웠죠. 절대값 K 값이 클수록 시작점부터 시작점의 축보다 멀어진다.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요 K 값이 현재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점점점 커진다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교점이 몇 개? 한 개가 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소리인 거야. K가 계속해서 커진다면. 여기까지 돼? 그런데 K가 겁나게 커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이쪽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겁나게 커진다면. 여기까지 돼? 그럼 이렇게 되면 교점이 생겨요? 안 생기지? 그러니까 K는 커지긴 해야 되는데 적당한 수준으로 커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때 커질 수 있는 K의 최대는 언제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돌파했어요? 간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생기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얘의 시작점을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러면 이쪽 아래쪽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K보다, 이러한 상태의 K보다 더 커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교점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의 최대값은 이 그래프, 즉 첫 번째 그래프가 어디를 지날 때? 2,-4를 지날 때가 최대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학교 시험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내고 싶어. 어떻게 내겠니? 요 두 함수의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게 되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지. 그럼 K의 최대는 이 상황이 최대죠? 그럼 최소는 언제가 되겠어요? 아까처럼 접하는 경우를 구하는 거예요. 접하는 경우. 얘랑 얘랑 접하는 경우. 두 개는 똑같다. 또는 때려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접하는 경우에 K를 구해서 그 경우보다는 커야 되겠죠.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되겠다는 소리야. 어쨌든 지금 문제는 요 첫 번째 함수가 2,-4를 지날 때 K를 찾아라 하는 게 문제니까 대입하시면 -4는 마이너스 루트 K에 X가 2니까 4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은 마이너스 루트 4K가 될 테니까 8이 루트 4K가 될 테니까 64가 4K가 될 테니까 K가 몇일 때? 16일 때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K의 최대값은 16이다. 디귿도 옳은 보기가 됐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6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요. 제가 지금 이 문제풀이 설명하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대로 나오는 일은 안 생긴다. 분명히 지금처럼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연습하셔야만 한다.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고 무조건 변형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감안해 가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올림포스 139페이지 1등급 도전 7번 무리함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2020년 고2 30번 문제였어요. 모의고사 맨 마지막 문제, 고2 맨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막 난이도가 몹시 극악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fx는 다음과 같이 생긴 무리함수예요. a가 2분의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k 값이 양수인 거지. 제곱근 앞에도 양수니까 시작점을 기준으로 요라고 그래프가 생겼을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 그러니까 우리는 미정계수 a를 살려서 fx 그래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이 이상의 정의역에 대하여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gx가 뭐냐면 fx, 위에서 그린 fx를 쓰거나 f 인버스 x, f의 역함수인 2차 함수를 쓰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언제 무리함수를 쓰고 언제 2차 함수를 쓰기로 했냐면 f와 무리함수와 f 인버스 2차 함수를 비교했을 때 무리함수가 더 작아. 그럼 무리함수로 gx를 쓰겠다는 얘기고 2차 함수가 더 작아. 그럼 2차 함수로 gx를 쓰겠다. 즉 무리함수와 2차 함수를 비교했을 때 작은 것을 gx로 쓰겠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가 가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읽고 실제로 gx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이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시작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시작점이 몇 컴마 몇이야? a분의 3, 2가 되는 거 맞니? 자, 이때 a가 2분의 3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요 a분의 3이라는 시작점의 x축 좌표가 대충 어디쯤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잘 보세요. 얘는 a 자리에 실제로 2분의 3 이상이니까 2분의 3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a가 2분의 3이면 2분의 3분의 3인 거 맞아? 그러니까 몇이야? 2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니? 즉 a가 2분의 3이면 시작점의 좌표는 2,2인 거지. 여기까지 돼? 그런데 a가 2분의 3보다 크면 얘는 2보다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지금 분모에 a가 있으니까. 결국 지금 문제는 요 무리함수가 시작점이 a분의 3,2인데 방금 말한 이유 때문에 시작점의 x축 좌표는 2거나 2보다 뭐하다? 작을 것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시작점이 a분의 3,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a분의 3,2는 여기가 2,2라고 한번 해봅시다. a가 2분의 3이면 시작점이 얘죠. 근데 a가 2분의 3보다 큰 숫자였다면 시작점은 여기였을 거라고. 이해가 가니? 그러면 얘인지 알아 몰라? 아직 모르지? 그래서 이 정도로 무리함수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a분의 3,2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무리함수에 대하여 역함수를 구해야 gx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y = x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보면 2차 함수 그래프가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있었겠지. 여기까지 돼? 그래 놓고 증가함수로 이렇게 생겼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무리함수와 이러한 2차 함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때 g라는 함수는 언제 사용할 거야? 이 이상에서만 사용을 할 거지. 그러니까 요 2보다 오른쪽 그래프를 사용을 하겠다는 소리야. gx 그래프는. 그럼 보시다시피 2보다 조금 큰 범위 내에서는 무리함수와 2차 함수 중에서 누가 더 작아? 2차 함수가 더 작지. 그러니까 2차 함수를 gx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처럼 만나는 점, 요 점을 기점으로 얘보다 클 때에는 누가 더 작아? 무리함수가 더 작지. 그때는 무리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뭐를? gx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gx 그래프는 여기까지는 2차 함수를 쓰는 거고, 얘부터는 이러한 무리함수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 이때 조금 주의사항은 요거 그래프를 좀 더 잘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여기가 y = x 직선이니까 무리함수 그래프가 얘를 시작점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통과하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무리함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또 다른 y = x와 교점이 안 생기고 이렇게 통과를 해준다는 거. 요 색깔 그래프가 g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2,a분의 3이 될 것이고, 얘는 2차 함수, 무리함수로 gx가 지금처럼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구했나요? 자,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요 2차 함수 식을 좀 쓸게요. 알겠지? 자, 그럼 2차 함수는 저 무리함수의 역함수니까 y는 루트 ax-3 더하기 2라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x는 루트 ay-3 더하기 2 다시 x-2는 루트 ay-3 제곱하면 x-2의 제곱은 ay-3 그래서 넘겨서 나누면 y는 a분의 1에 x-2의 제곱 더하기 a분의 3 이게 노란색 2차 함수 f 인버스 함수가 됐던 겁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읽고 해석한 거지. 자, 그럼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 우리가 지금 그린 gx 그래프가 있는데 y 콜 x-n이라는 직선을 긋겠대. 그리고 문제 보시면 n이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n자리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겠지. 그럼 직선은 y 이퀄 x 빼기 1, y 이퀄 x 빼기 2, y 이퀄 x 빼기 3 점점점 직선이 쭈루루루루루룩 내려가는 형태의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을 겁니다. 그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겠대요. 자, 그럼 보세요. 현재 요 노란색 점선 보이세요? y 이퀄 x죠. 그럼 y 이퀄 x 빼기 1은 요 노란색 점선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됐어요? x-2는? x-3은? 이런 식으로 갈 거란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하는데 H1이랑 H3이 같고 H2가 교점의 개수가 더 많대요. 이런 소린 거야. 대충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이해가 가지? 자, 그러면 집중. 이거 해설지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보세요. 어쨌든 n에 관계없이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을 그었을 거 아닙니까? 그어서 노란색, 주황색 합친 gx와의 교점의 개수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를 한 칸 내리든 두 칸 내리든 세 칸 내리든지 간에 무조건 주황색 그래프와는 교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몇 개 생겨요? 즉 n이 1이든 2든 3이든 이 부분에서는 필연적으로 교점이 이런 식으로 한 개씩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교점의 개수는 한 개씩 생기는데 어쨌든 나는 그 교점의 개수의 크기 비교를 할 거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크기 비교할 때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한 개씩 똑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교점의 개수는 어디에 의하여? 노란색 2차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확인? 그었어요? 자, 물어봅시다. 긋고 그었어요. 그 직선과 노란색 2차 함수와는 교점의 개수가 최소 몇 개가 나오고 아니요! 안 나오고 최대 몇 개까지 나오죠? 2개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되죠? 그러니까 이 2개가 같다는 건 빵빵으로 같거나 11로 같다는 소리예요. 사실상. 물론 이 교점의 개수 한 개는 카운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고 노란색 곡선과의 교점의 개수만 카운팅해주면 된다고. 1일 때와 3일 때가 빵빵으로 같거나 111로 같아야 돼요. 빵빵으로 같으면 얘는 1이거나 2고 11로 같으면 얘는 무조건 몇인가? 2여야만 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질문. 얘가 빵빵으로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같아요. 왜? 얘가 빵개고 얘가 빵개라면 y 이퀄 x-1을 그어도 빵개고 x-3을 그어도 빵개인 거죠. 그럼 빵개가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x-2는 반드시 교점 몇 개예요? 빵개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노란색과의 교점의 개수가 얘 몇 개고 얘 몇 개고 얘는 몇 개여야 한다? 2개여야 한다. 이게 결론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집중하세요. y 이퀄 x-1을 딱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예요. 그 직선 어떤 느낌으로 생기면 되겠어요? 이 정도 느낌으로 생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y 이퀄 x 빼기 1. y 이퀄 x 빼기 2는 어떻게 생기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상관없죠. 2개. 그리고 결국 y 이퀄 x 빼기 3이 어떻게 생겨야만 한다? 접하게 생겨야 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결국
y 이퀄 x 빼기 3이랑 노란색, 즉 임마 y 이퀄 a분의 1에 x-2의 제곱 더하기 a분의 3이랑 뭐 하도록? 접하게 만드세요. 이게 결론인 겁니다. 됐죠? 계산합시다. 접해야 되니까 갖다 놓고 판별식이 0이다 쓰시면 되겠죠? 번거로워도 계산하셔야 돼요. 갖다 놓으시면 제가 또 해야 여러분도 할 테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하잖아 우리. 양변 a 곱하면 는 전개할게요. 넘기시면 동량 바로바로 계산한 거고 너의 판별식이 마이너스 4배에 얘가 몇이 되도록 0이 되게 만드시오.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a제곱 플러스 8이고 마이너스 12죠. 그럼 몇이죠? 마이너스 4야? 16이고 마이너스 28이지. 마이너스 10이야? 그래서 6과 2와 마이너스로 인수분해되죠. 그래서 a가 몇이거나 몇이거나 근데 맨 앞에 a가 몇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는 6인 거예요. 결정. 자, a가 6으로 결정됐으니까 함수 fx는 루트 6x-3 더하기 2 이렇게 fx가 결정이 됐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G4죠. G4죠. 그럼 4가 요 노란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에서 G4가 어딘지를 찾아야 돼. 여기가 산지, 이쪽이 산지를 찾아야 된다고. 즉 무리함수에다가 4를 넣어야 될지 유리함수에다가 4를 넣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지?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자, 요런 무리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무리함수와 y 이퀄 x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볼게요. 그 교점이 4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너와 y 이퀄 x와의 교점. 넘겨서 제곱하면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요거 요만큼 지울게. 밑에 걸 지울까? 그러면 넘겨서 제곱하면 6x-3은 x-2의 제곱이고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x 플러스 4니까 넘어오면 몇이죠? 7인가요? 계산 제대로 했나? 했을 거예요. 인수분해 안 된다고 쫄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이 교점이 몇보다? 4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고 싶은 거니까 근해 공식을 써서 비교하든 숫자를 대입해서 비교하든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돼? 그래서 요거 x값 찾아서 얘가 4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하셔도 되고 기다려봐. 이렇게 비교해도 돼. 지금처럼 요 교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4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는 게 조금 무리수라고 생각이 들잖아. 그럼 어떻게 해도 되냐면 잘 보세요. 요 무리함수는 결정이 됐죠. 요 무리함수에 x에다가 4를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얘가 4, 몇이라는지 알아보자고. 그럼 4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죠? 루트 24-3 더하기 2니까 2 플러스 루트 21이고요. 얘는 몇 점 몇이에요? 4점 몇이죠? 그러니까 얘가 6점 몇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는 4, 6점 몇을 지난다는 거야. 그러면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4, y 이퀄 x는 4, 4를 지나잖아. 그럼 무리함수는 4, 4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니까 4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할 G4는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 거야? 2차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가 얘였죠? A 값은 6이었으니까 얘가 6, 얘가 6. 그래서 여기다가 X자리에 몇 집어넣으시면 그래서 G4는 4 넣으면 6분의 1에 4 넣으면 2니까 제곱하면 4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6으로 통분하시면 4 더하기 3. 그래서 6분의 7.
그래서 분자분모 더하시면 정답은 13이 정답입니다. 본 문제를 변형하는 건 학교 선생님들도 좀 귀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꿀 요지는 딱 두 가지야. 요거 있죠, 요거. 요거의 역할이 뭔지만 아시면 되겠죠? 요거의 역할. 이거 아니면, 나 너무 싫다. 그럼 요 정도? 요것만, 요 정도 비교해서 2차 함수에다가 넣어야 될지, 무리함수에다가 넣어야 될지. 이 정도의 변형만 하실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안 그래도 내용이, 정확하게 간파하면 쉬운데, 이거 어버버 하면 많이 어려워지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형하면 둘 중에 하나 정도. 오히려 변형 자체는 훨씬 쉽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리함수 올림포스 1등급 도전 해설이었어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